작가의 만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플라이브 마케터 황미래라고 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작가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맡게 된 박찬승입니다. 대담집 한 권을 만들었고 책과 관련된 일이라면 딱히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마 듣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관련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참새라는 작가가 본명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박참새라는 작가가 본명이신지.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 당연히 필명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 아니다. 참새들아 미안하다. 자기한테 동물 이름을 잘 안 붙이잖아요. 만나는 분들이 꽤 많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으로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엔 그냥 거짓말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왔다고. 그래서 뭐 실명 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랑 일을 하고 나한테 용역비를 주면 알 수 있다. 민증 서문 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필명입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다들 편견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저게 실명인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작가 필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많은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 박찬욱 감독이 최근에 GV에서 뭐 이건 무슨 의미냐 저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관객에게 약간 질린 듯한 표정으로 그런 거 다 아무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저도 의미가 없고요. 몇 년간 참새로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제가 새 이미지를 엄청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참새잖아요. 그리고 참새가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는 고도 1000m까지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면은 아무리 높은 데라도 올라가서 산대요. 4000m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하면은 올라가서 산대요. 힘들어도. 뭔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살지 않지만 또 사람을 약간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귀여운 동물인데요. 그런 게 저랑 좀 닮은 것 같다고 독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그래가지고 고맙다. 다음에 어디 가면 이 얘기를 내가 꼭 하겠다. 잘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언젠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그 자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작가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출발선 뒤의 초조함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해오면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하지 않고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거의 태초의 공포감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보였는데 저 사람들의 처음이 너무 궁금한 거죠. 저 사람들은 그냥 시작을 했을까? 나랑 다르게 그냥 원래 용기가 많았던 걸까? 원래 용감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혹시 당신은 처음에 어땠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 초조함과 불안함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좀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분들이 그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고, 그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응당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저는 같이 만든 책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잘 안 들고 다녀요. 그 작가들 목독하면 꼭 자기 책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근데 잘 안 들고 다녀요. 제 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것 같고 운이 좋게 제가 그걸 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공감되고 되게 담백한 글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안 가져오셔도 저희 여기 다 깔려 있어요, 책이.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가상서점 모의라든지 작가라든지 이제 책을 매개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책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글 쓰는 모든 사람들 혹은 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기억 안 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없는 한 책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책이라는 건 너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나마 책이 그래도 그 형태를 가장 오래 유지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심신의 안정감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저는 대학교 때 좀 그 영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영어 영문학이었는데 그 영어학이라는 언어학 계열과 문학이 같이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문학 수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그 한 가지 주제나 어떤 문학에 대해서 타인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많이 읽었어야 됐고 그런 생활을 자아가 좀 많이 성립되고 나서 하니까 오히려 좀 영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좋아해도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굉장히 그거를 한 가지를 몰두하는 게 되게 불안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께서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은 하고 있지만 좀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좀 없으신지. 일단 지금도 느끼고요. 그거는 뭐 거의 숨을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한테는. 특히 그게 언제 가장 스트레스냐면 모부님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너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 하지 않냐? 그래도 너는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인정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늘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좀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가장 그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인 것 같아요. 플라이도 그 얼마 전에 동영상 올렸는데 저도 모니터를 진짜 빡세게 했거든요. 하루에 막 5번씩 보고 막 조회수 얼마나 올라갔나, 댓글 안 달렸나. 근데 실제로 그 최단 기간에 최다 조회수가 나왔다고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유, 우리 독자님들도 열심히 보셨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링 서비스 하는 거에 답장이 정말 많이 오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막 허공에서 이렇게 나 혼자 허우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뭐 진짜 원동력은 돈이죠. 돈 없으면 뭐, 네, 왜 합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작가님을 팔로잉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진짜요? 네. 마팔 나중에 집 가기 전에 마팔 한번 해주세요. 작가님 인스타를 보면은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 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가님처럼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걸 제하면 빨리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뭘 싫어하지?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어떤 게 좋은 결정인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힘들까? 더 못 버틸까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결정하기도 쉬워지고 뭐 이런 좋아하는 일이나 싫어하는 일들을 좀 탐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능동적이지 않아요. 저 피가 한 95% 나오거든요. 뭘 하면 했다고 다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P라고 말씀하셨는데 MBTI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저 INFP. 저랑 하나 빼고 다 똑같네요. ENFP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혹시 그런 좀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지. 작년 8월부터 올해 한 3월까지 잠깐 회사에 다녔었어요. 근데 풀타임이 아니고 재택 베이스에다가 주 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수락한 거였는데, 그리고 독서 관련 일이기도 했어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연봉 바뀌었을 때 연봉 협상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만큼 일을 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돈이 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얼마짜리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데 그거랑 제 일이랑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퇴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내가 하루에 얼마짜리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조금 많이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이렇게 따박따박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뭔가 그런 보상 같은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약간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작가님이 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시려고 했어요? 혹시 INFP 계신가요? 당신. 그리고 당신 또 없나요? 아실 테지만 뭐 극복을 못하죠. 그냥 울죠. 또 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없어요. 극복 못해요. 그냥 망했다. 내가 또 이랬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우리는 되게 굉장히 크게 말해요. 아씨 망했다. 진짜 끝났다. 내일이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아주 소리내어서 말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좀 효과가 있어요. 은근히. 그 속임말을 내뱉는 것이 약간 글쓰기가 주는 해방감이랑 저는 말하기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의 혼잣말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좀 어디 이상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상황 같은 걸 다 정해놓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되게 망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후회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만약에 다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 그때 진짜 좋쳤는데 괜찮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약간 극복한 걸 상상하면서 얘기하면 진짜 그게 괜찮아진 것 같고,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두고 있을 때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돌리거든요. 마치 그 뮤지컬 배우들이 드레스 리허설 하듯이. 그러면은 진짜 괜찮아져요.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남이 보면 조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저는 회사에서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 어딨지? 이러면서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혼잣말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걸로.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 끊임없이 일을 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출근이 더 싫기 때문입니다. 그 혼자 일하는 어떤 고독감, 뭐 번아웃,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 출근이 너무 싫어요. 저는 회사도 다녀봤어요. 회사를 3번 다녔는데 뭔가 이제 좀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여기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퇴사를 했어요. 회사가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 좀 더 해봐라, 저런 것 좀 더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발전이 없는 거죠. 제가 공부를 더 안 해도, 책을 더 안 읽어도, 뭔가 지식을 더 쌓지 않아도 평생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퇴사를 했고. 사실 직장인 분들 중에는 프리랜서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가님께서 이제 프리랜서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혼자 살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무튼 아무도 깨우지 않고, 단점도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일어나든
누굴 만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돈도 없는 거고요. 아무런 결과도 아웃풋도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혼자 있는 상태? 그런 것이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좀 동료를 찾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팀 단위로 잠깐 묶였다가 다시 풀리고 또 필요할 때 잠깐 모이고 이런 협업 방식을 요새 많이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충분한 자금을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뭐 시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이거는 정말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최소한 썼을 때 얼마인지를 한두 번 정도 계산을 해보시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내가 뭔가 찾고 떠나고 배워도 괜찮은 그런 자기만의 권리를 확보해 놓으시면 아마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늘 새롭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도전하시는 작가님께 이제 또 다음 넥스트가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혹시 뭐 계획이 있는지. 다른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대담집, 두 번째 대담집인데 시인님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인 대담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지런히 잘 일어나고 잘 자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큰 계획은 그렇고요. 네, 없습니다. 네. 역시 P니까. 네,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내가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좋아하는 일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독자분들께서 작가님께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랑 앱에서 미리 좀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 질문을 좀 받았는데 작가님께서 직접 이제 좀 질문들을 보시고 이런 질문 좀 답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좀 뽑아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올해 가장 인상 깊은 책을 고르라면 주저없이 출발선 뒤에 초조함을 택할 거예요. 초조함도 저의 용기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께 궁금한 것은 작가님이 좋아하는 일에 문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꽤 큰 것 같은데 문학, 특히 시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어요. 시가 너무 어려운 독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진짜 좋은 책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저없이 골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도 용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큰 미련이 없다는 것과도 살짝 겹치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 뭐가 끝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것을 만끽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불안해하는 편이에요. 문학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소설 같은 건 제가 너무 빠져버리면 언젠가 그게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섭지만 근데 문학에서는 그게 왜 좀 덜 하냐면 대체제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왜냐면 읽을 책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고 오히려 좀 홀가분하게 책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잘 없는데 좀 문학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시가 유독 저에게 주는 그 힘이 너무 많이 커요. 시를 좀 읽고 있으면 약간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있어서 너무 큰 자극제인데 그게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줘요. 그래서 제가 유독 시에 좀 많이 집착하고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시인도 뭣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막 시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정말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소리들도 그냥 들리는구나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시를 약간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시구나, 이런 노랫소리구나, 이런 바람소리구나, 이런 나무들이 부대끼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시가 어렵다는 것이 장벽이라면 깨지기 쉬운 오해인 것 같아요. 오해가 깨지기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시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힐 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그냥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때가 올 거예요. 뭔가 에세이가 재밌는 때, 소설이 재밌는 때, 과학이나 인문서가 재밌는 때, 결국에 또 시가 재밌는 때가 올 것이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대담만의 매력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뽑아주셨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훌륭한 인터뷰어냐라고 물으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튀어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대담을 왜 좋아하냐면 대담의 형식이 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화자가 둘인 거지,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말을 하고 기록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런 것이 책이 기술되는 형태와 아주 흡사하고, 그것에 참여했을 때 독서할 때 느끼는 감각과 좀 비슷한 감각을 느끼거든요. 타인의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아닌 어떤 사적인 만남을 가진다? 이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담은 일도 되고 돈도 받고 기록도 남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서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매력이 많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대담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런 발화자들이 가진 서로를 향한 편애가 아닐까 싶어요. 네. 플라이북에 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이나 저자가 있다면? 이 인터뷰 자체가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탄생한 콘텐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의 만듦새로 만들려고 했을 때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사진. 캡처하자니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왕 만드는 거 잘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새로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출판사에 제안을 드렸고, 거의 1년 뒤에 만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때 1년 전에 하고 있었던 말들,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걸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신기하다. 만나지 않은 1년 혹은 만나지 않은 몇 개월 동안 그것을 성취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 나중에 혹시 1년 뒤에 만난다면 서로 했던 얘기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피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저 너무 적극적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적극적인 집착 좋아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말을 하고 가야겠다, 그래야지 오늘 좀 잠을 편안하게 자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출판은 사양 산업이니까 나 다른 거 할래라고 얘기할 때 책을 좋아하는데 이런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걸 느껴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 진짜 좋을지 고민하는 지금 거의 졸업반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계신 분으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일들을 있는지. 출판계에 대한 기대요? 어떡하노?
제가 만난 모든 디자이너님들, 모든 편집자님들, 그 책과 관련된 모든 선생님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만과 교만이 아니라 정말 믿어요. 책이 정말 중요하고 세상을 일부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도구라고 정말 믿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좀 행복해요. 정말 그 소수지만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저는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밀고 싶진 않아요.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작가의 만남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작가님? 저는 대학 때 강의도 이렇게 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몇 쌍의 눈을 보고 있으면 진짜 기적처럼 느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감사하다, 고맙다 밖에 없다는 게 매번 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깊은 곳에서 그 가장 예쁘고 가장 잘 다듬어진 감사의 마음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돈도 내시고 이렇게 시간도 저에게 주시고 눈빛도 마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그리고 이렇게 분해나는 곳에서 제가 북적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뿌듯하네요. 약간. 작가님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박찬실 작가님과 함께 오늘 그냥 좋아하는 일일 뿐인데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업무를 하시고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나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는 원동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것도 많고, 많은 분들이 되게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주셔서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작가님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